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파월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시위, 그리고 아무래도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 대한 노사분규 또는 개점 휴업 상태,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고요. 자, 두 달간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달했습니다. 자, 11월 달에는 매수가 그래도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순매수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조기에 해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방역 당국에서의 발언, 얼마 전에 그런 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어제 긴급하게 또 코로나 관련한 발언한다 해가지고 성명 발표를 했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갈리고 있습니다. 변화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과연 조기에 해제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 네,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건데, 11월의 마무리를, 상승으로 마무리 시키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마무리 시키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상승 하락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일단 11월 달은 상승 마감이 될 것이고 양봉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오늘 흐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은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01입니다. 진짜 조금 올랐어요. 3포인트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라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의 어떤 상승인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잘 버텼습니다. 잘 유지가 됐고요. 장중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긴 했습니다만 상승 흐름 잘 이어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59 이 정도 하락한 거라면 크게 영향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11시 조금 넘어가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우지수는 거의 다 회복을 해줬고요. 나스닥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이 조금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다우지수가 올라갈 때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앞으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 관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애플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 관련한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 아이폰 제조의 메카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개점 휴업 상태가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가 있다. 와,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애플의 주가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애플의 주가가 또 떨어졌죠.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기업 가치가 고평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석가의 IT 분석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노사 분규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물론 내년이라고 해봤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휴업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시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좀 큰일이에요. 왜냐면 시위가 장기화돼서 고착이 돼버리게 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의 어떤 그 포지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즉 실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처음에 이제 들고 일어날 때는 당장의 불안감, 당장의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시위인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이 고착화돼 버리게 되면 그것이 사상이나 주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를 빨리 들어가야지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야 공산주의 이거 안 되겠어 라는 식의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은 이 정부와 정책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당의 어떤 이런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시민들의 인식에서 멀어지게 되면, 요거는 바로 잡기가 힘들거든요. 얘들이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파업이라든지 시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부가 빠르게 그것을 진화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산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치사항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또 한번 움직이면 일사불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은 휴업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과연 이 충격을 극복하고 생산을 회복할 것이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있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한 달 안에 길어봤자 1월달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시장에서 감소한다라고 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애플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잘 안 된다고? 그럼 나에게는 호재네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겠죠. 떠나야지. 중국 떠나서 다른 쪽에 공장 짓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탈중국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중국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아마 이번 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깨닫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딱 되어 있고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별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그거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중국을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견제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공장 빠져나가면 돼요. 그 대체 제3의 국가로 이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의 경제력은 아무래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애플에 대한 부분들,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또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 쪽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삼성전자 사보자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월의장의 연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인데, 당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불확실성.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아무도 매수할 의지가 없다. 시장에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관망세가 일단 더 짙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월이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불안하고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매파 발언을 한다고 한들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파 발언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큰 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블러드 총재, 그 다음에 윌리엄스,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뭐 긴축을 더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내후년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고금리 기조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 사람들이 약간은, 위축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파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아니란 얘기죠. 뭐 생각해 보세요. 좀 얼마 전에 기자회견, FOMC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뒤집어 버린다. 이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준 인사들의 연속적인 발언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루가 멀다고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있던 그 일례 행사, 원래 행사, 이런 것처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언론들이 더 크게 떠드는 거죠. 야, 이번에 연준 위원이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누가 저런 말 했다더라, 이렇게 더 심각하게 떠들어대는 걸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 사실 파월이 이야기할 것은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뭐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뭐 고금리 기준 더 이어진다, 뭐 금리 이 인하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뭐 등등등. 어떤 것을 포커스에 맞추냐에 달려 있는 거지,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부분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나 이 파월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지들도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또 너무 많아.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모든 불화 또는 이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이 시작은 바로 입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이거를 누가 좀 파월에게 전화 좀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는 그냥 식상해요. 똑같습니다. 지난번과 똑같고 어제와 똑같고, 네, 내일도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분위기가 뭐 때문에 좋아졌어, 뭐 때문에 나빠졌어,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추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만 계속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은 2달간 바이코리아를 보여줬다. 주식 6조 원어치 쓸어 담았다. 여기서도 말이 많아요. 외국인이 왜 샀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더 사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 뭐 더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더 사겠지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거를 왜 샀는지, 앞으로 더 산다 안 산다, 그거를, 아니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사고 안 사고는 지들 마음인데, 그거를 뭐 더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더 산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자, 어쨌든 자, 지금 2달간 6조 70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했다. 이제 뭐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수 규모가 더 커지냐 아니냐가 달려 있겠죠. 자,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은 네, 시가총액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형주에 집중되었다.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형주에 집중되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10월 달에 31%대를 넘기기도 했었는데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11월 같은 경우는 매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11월 달에는 조금 덜 사가지고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부담감은 좀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이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월달, 11월달부터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6월 말, 7월 초로 들어가면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이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는 바닥권 구간이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월 말 7월 초부터 계산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 차례 조정의 중간에 있었지만 그 시간에서도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상승할 때도 물론 조정할 때도 역시 외국인들이 현재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다시 또 많이 사주는 전형적인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세적 전환으로 해석될 만큼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근접했다는 인식이 생겼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다. 즉 주가가 바닥에 들어가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추세적인 매수가 더 이어진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즉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개인들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쏟아냈고 그것을 받아준 건 외국인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외국인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외국인이 샀으니까 앞으로도 살 거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증권사들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그럼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샀을 거다라는 답을 던져줘야 되겠죠. 뭐 설마 이것도 모르진 않겠지만 외국인들 바닥에서 왜 샀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한국 증시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서 뭐 그런 거 자선사업하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내려고 산 거예요. 바닥에서 수익 내려고 샀다는 것은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고요.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수급. 왜냐면 내가 높은 가격대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관이 될지 우리나라 개인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노리고 있겠죠. 그러면 자, 미끼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낚싯대를 아무도 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가를 올려놔야 되겠죠. 주가를 올려놔야지 그것을 보고 기관이 들어오든 개인들이 들어와서 뭐 북적북적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쉽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자, 바닥에서 사놓고 기다린다. 이것도 당연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짐만 보인다라면 거기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외국인이죠. 자, 여기서 매수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투자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을 보고 팔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더 올려놔야 됩니다. 그 구간이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바닥에 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아니지. 막 더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아니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네들이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좋은 뉴스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어떤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적인 상황들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은 올라갈 때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세력이 기관이든 외국인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즉 외국인들에게 모든 걸 걸지 마시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죠. 앞으로 외국인이 안 산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위해선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하시면 네, 지금 시장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제로 코로나가 풀릴 것인가? 이거는 뭐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풀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만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해소를 해주면서 끝나버려야지 이것이 사상으로 고착화되는 순간 중국 정부는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네, 페널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시위를 조기에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제로 코로나 이 시위를 없애주는 거, 얘네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 이거거든요.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조기 종료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제 한한령이 조만간 얼마 전에 해제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컨텐츠주들 막 올라갔었고 엔터주들 막 올라갔었고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부분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 제로 코로나도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막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 자, 외국인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됐다. 이 외국인들이라는 건 중국인들 얘기하면 됩니다. 이 중국인들이 이제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풀려난다 봐야 되겠죠. 네, 풀려난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계속 억눌렸었던, 올라오지 못했던, 충분히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연우라는 기업도 24%나 올라갔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한국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뭐 등등등 다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언제 올라갑니까? 화장품주 언제 올라가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뭐 이런 뭐 엔터주 아니면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언제 좋아질까요? 네, 중국이 좋아지면 좋아질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단순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곧 네,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제 중국 당국에서 성명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리긴 했었죠. 근데 이제 장 종료 이후에 발표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자, 일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어제 성명 발표에서 뭐라고 했느냐? 뭐 노인 측에 대해서 백신 접종 조금 더 강화시킬게요.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뭐 봉쇄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문 닫아 걸고 뭐 자물쇠 채우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번 뭐 바리케이트 좀 치워주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얘네들 그냥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양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정부가, 여기서, 시위대들이 막 불만을 표현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빨리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일부터 없애도록 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존심, 또는 정부의 어떤 그런 강력함, 우리는 너희들이 무서워서 해주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뉘앙스 있어야 돼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절차대로 진행할 거야 라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더 늦게 풀릴 수도 있고 더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시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들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고, 또 무모하게 압박하는 것보다 이제는 옛날 천안문 사태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유연성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대응을 조금 더 조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 외면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골고루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은 우와 그래? 그렇다면 바로 사야지. 그러면 추격 매수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상황을 보고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중국 인민들은 시위대들은 이제 뭐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반하는 사상이 고착되기 전에 해소가 되고,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또 원하는 거기도 하죠. 빠르게, 이런 대체 조치를 취해서, 중국 정부가,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풀어주면, 세계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불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스럽죠. 생각보다 복잡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혼조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파월 연설이 뭐라고 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매판 나올까봐 좀 쉬어보자. 근데 여기서 뭐 조금 완화된 조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파월 연설만 잘 나오게 되면 이번 주에는 뭐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경제 지표들 부담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파월 연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번 주의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영향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두 달간 6조 원 순매수를 해왔는데 11월 달에는 뭐 규모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샀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은 무엇 때문에 매수했고, 자,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기 해제 기대감, 이것도 조만간 돼요. 조만간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시위는 중국에서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고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동안 이제 조금 글로벌 경기를 옥죄었었던 그런 마지막 보루가 끝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와의 어떤 작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회복에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자, 뭐 나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천장에 다다르면 장밋빛 같은 밝은 정보가 투자자의 눈에 계속 들어와서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을 불태우게 한다. 네,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가 주식을 샀어. 그러면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만 자꾸 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주식을 아직 안 샀는데 관심 있는 주식이 있어? 또는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좋은 뉴스를 계속 생산해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거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마음적인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손, 발 꽉 묶으시고요. 네, 그런 것들에 동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기다림이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심리를 다스려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네, 마음 수련 잘 하시고요. 뭐 주식을 하는데 뭔 도를 닦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네,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